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부산시장 적합도를 짚어봤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사람 중심, 기초학력, 교권 보호, 시민 역량입니다. 지난해 부울경 지역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부울경 연평균 기온은 14.8도로 2024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고 해수면 온도도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 이후 판세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형준 현 시장과 전재수 전 장관의 양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있는 지금 부산 시민들은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시민들에게 차기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26%로 후보 적합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8%, 이재성 전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5%로 뒤를 이었지만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모름 또는 없다 등의 응답은 50%를 넘었습니다. 야권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20%로 적합도가 가장 높았고 조경태 의원이 12%로 뒤따랐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김도읍 의원은 7%, 박수영 의원 4%로 나타났습니다. 유보층 비율은 50%였습니다. 여야 인사들을 모두 펼쳐놓고 봤을 때 부산시장 적합도는 전재수 전 장관이 23%, 박형준 시장이 17%로 두 자릿수를 보였고 조국 대표가 8%, 김도읍 의원 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적합도가 가장 높았던 전재수 전 장관과 박형준 시장의 가상 대결에서는 전 장관이 39%로 오차범위 밖에서 박 시장을 앞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가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39%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 그리고 70세 이상은 정부 견제 응답이 많았고 30대에서 50대까지는 국정 안정 인식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스탯 리서치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14.9%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 중심, 기초 학력, 교권 보호, 그리고 시민 역량이었는데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축으로 삼은 부산 교육의 청사진,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AI와 디지털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도 교육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제시한 첫 번째 키워드는 인간 중심 AI 교육입니다. AI를 단순히 배우는 수준을 넘어 학생이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AI로 수업을 혁신하고 학생은 AI와 함께 학습하는 부산 미래형 학교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연구학교나 중점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우선 이 모범 사례 이런 걸 잘 만들고 그걸 확산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 IB 탐구 수업 확대와 AI 튜터 보급도 사고력과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방향에 맞춰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문해력과 수리력을 모든 학습의 출발점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를 촘촘히 쌓고 중학교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며 고등학교는 학력과 진로 진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30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 정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과 함께 마음 건강도 통합적으로 돌봅니다. 또 민주주의와 역사, 해양과 환경 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계기로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교육 콘텐츠로 확장하는 점도 눈에 띕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책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방과 후와 돌봄 정책 역시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다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새학기부터는 방과 후와 돌봄을 학교 현장과 또 특히 소위 지역에서 필요로 한 수요를 잘 반영해서 우리 동네 자람터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아이들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AI 시대에 맞춰 학생 한 명 한 명의 속도에 맞추겠다는 변화가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이 2025년 부울경 지역을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부울경 연평균 기온은 14.8도로 2024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고 해수면 온도도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장마철은 역대 두 번째로 짧았지만 여름철엔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됐고 가을철 강수일수는 28.4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고온 현상이 길게 이어졌고 부산의 열대야는 45일간 계속돼 관측 이래 가장 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기상청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의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10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의 지난해 10월 출생아는 1,270명으로 경기와 서울, 인천 다음으로 높았고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1,7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혼인 건수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보다 12.3%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탈북민 남동생 살해 사건에 대해 경찰은 50대 친누나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은 누나인 A씨가 남동생 명의로 수억 원대 생명보험에 가입해 자신을 수혜자로 지정한 뒤 범행 당일 남편과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남편은 범행 당일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어 범행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건 며칠 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상 하단선에서 싱크홀 15차례가 발생했고 부산시 감사를 통해 부실공사와 부실감독이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보상이나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전히 주민들이 싱크홀로 인한 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부산시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 방안과 안전한 개통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신청사 건립공사가 오는 3월 마침내 시작됩니다. 신청사는 해운대구 죄송동 센텀고 인근에 총 사업비 62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1978년 준공된 현 청사는 노후화로 2014년부터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지만
예정지 집안의 안반 문제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 지연으로 12년 만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해운대뿐 아니라 금정, 영도, 동부경찰서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정경찰서는 2028년, 영도경찰서는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부산항 크루즈 터미널들의 명칭이 지리적 위치 중심으로 변경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일자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영도 크루즈 터미널로,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제 여객 2터미널을 북항 크루즈 터미널로 변경했습니다. 항만공사는 그동안 두 곳의 터미널 명칭이 유사해 관광객과 운송 종사자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노선 카페리와 여객선이 이용하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은 기존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 지원사업 머물자리론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올해부터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하고 대출 실행 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이던 것을 다음 달 1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6천만 원,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청년 플랫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6일 오전 10시 18분 일본 시마네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마스에시 남동쪽 23km 지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서 계기 진도 2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양산에서 한 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입니다.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 지역 인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6일 강요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지역 관변단체장 등을 지낸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고발된 혐의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남경찰청 의령경찰성 7곡 파출소 최정철 경위가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 경위는 지난해 7월 의령에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레저용 고무보트를 현장에 투입해 고립된 주민 5명을 구조하고 연락이 두절됐던 8명의 안전을 확인하며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공무원상을 받은 경남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2명으로 특별 승급과 특별 승진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수도권 전략이 본격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까지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안 초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안에 의견 수렴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청사를 대체할 본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 부지 선정도 올해 안에 완료해 내년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하고 쇠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은 북극항로 대비와 스마트 항만, 수산업 혁신 등 5대 과제를 통해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미국 알래스카주의 최대 항만 도시인 앵커리지시와 우호 협력 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수잔 라프랑스 앵커리지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우호 협력 도시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부산시가 북미 북극권 지역과 맺은 첫 번째 우호 협력 협정입니다. 양 도시는 앞으로 서로가 가진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항만과 물류,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